이것이 진정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외환 위기 때 금모기까지 했었던 국민들이고요. 국민들의 지금 여론이 굉장히 좀 많이 이 사안에 대해서 좀 분노하고 있는데 예, 뉴스탑10이 선정한 4위입니다. 조국 양정철의 항일전. 제목 그대로입니다. 청와대에선 조국 민정수석이 당에선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일본의 경제 보복에 맞서 광폭 행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들의 속내도 분명 있을 텐데요. 지금부터 그 내용을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차관. 예. 어제 그 조국 수석이 SNS에 사실 엄밀히 따지면 그제죠. 고민정 대변인의 이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대한 일본어판 언론 비판. 폭폭폭이 좀 있는데 조선일보가 결국 일본어판을 삭제했어요. 그렇습니다. 어제 고민정 대변인이 조선일보 기사 중에 한 3건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래 기사의 제목은 일본의 한국 투자가 1년 새에 40%가 줄었다 이런 기사였는데 예. 일본어판의 제목을 보니까 한국은 무슨 낯짝으로 일본의 투자를 기대하나 굉장히 자극적인 제목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기사가 일본의 이제 검색 포털 사이트에서 오히려 상위에 오르면서 굉장히 혐한 여론을 또 부추겼다. 이제 이게 논란이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선일보도 저 해당 기사는 나머지 2건은 삭제하지 않았지만 저 기사만큼은 삭제를 해서 지금은 검색은 되지만 기사는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조선일보 입장에서도 이 자체가 좀 문제가 된다고 해서 지운 겁니까? 우선은 문제가 된다고 생각했을 경우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일단 논란에서 벗어나겠다. 이런 의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 이 조국 민정수석이 이틀 전에 올렸을 때도 저 일본어를 한국은 무슨 낯짝으로 일본의 투자를 기대하나 이렇게 번역을 하고 예. 이거는 매국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잘 보시면요. 얼굴 면자가 있습니다. 참, 저 화면 이거 보여주세요. 여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 면하라고 써있는 이 부분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얼굴 면자를 낯짝으로 번역을 한 겁니다. 이게 과연 온당한 것인가요? 저는 그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 낯짝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할까요? 얼굴 면자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얼굴 면자를 조국 수석이 낯짝으로 번역한 자체가 문제다라는 말씀이시죠? 그건 너무나 어떤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국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인사검증과 관련해서 통과라는 자리지 어떤 언론 문제에 대해서 나설 수 있는 그런 직위도 아니고요. 또 한 가지는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조국 민정수석이 SNS에 글을 올린 바로 다음 날에 온더 브리핑이라고 하죠. 카메라 앞에 서서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를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요. 이른바 온더 브리핑을 거의 한 적이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청와대 대변인이 언제부터 청와대 민정수석의 참모였습니까? 이 점도 지적을 해야 되고요. 예. 또 이 번역에 있어서 원역을 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대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본 소설에 노르웨이의 숲을 우리 한국에서는 상실의 시대라고 번역을 해서 판매가 됐습니다. 예.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입니다. 네네. 그렇다면 그 나라에서 가장 알기 쉬운 단어를 고르는 것이 바로 번역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죠. 그렇기 때문에 낯짝 이렇게 번역을 해서 한 것, 이것 역시 우리는 조금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수진 부장 연이어서 물어볼게요. 왜냐하면 오늘 사실 이슈가 됐던 얘기가 있거든요. 저 화면 같이 보실까요, 여러분? 한 정부 고위 관계자가 이제 한일 이 경제 보복과 관련해서 만약에 이 요시다 소인이 살아있었으면 이런 경우가 없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이게 역사적 배경이 좀 문제가 있었다면서요? 어제 오후에 이제 그 프레스센터에서 우리 정부 고위 관계자입니다. 고위급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위 관계자가 그 외신들과 인터뷰를 하는 자리에서 요시다 소인이 살아있다면 한일 미래지향적 협력에 대해서 동의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 아침 조간신문들에 보도가 됐습니다. 새벽에 신문 읽다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정부 고위 관계자가 과연 요시다 쇼인에 대해서 알고 있을까? 이런 의문점이 들었거든요. 예. 요시다 쇼인에 대해서 짤막하게 설명을 드리면
1860년대에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이제 개화가 되죠. 그때 이때 요시다 쇼인이 많은 제자 그룹을 기르면서 정한론을 펼칩니다. 그러니까 조선은 미개하기 때문에 조선을 정벌해야 된다라는 게 정한론입니다. 그런데 이 정한론을 교육을 받고 나중에 일본의 어떤 그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그런 사람들, 제자 그룹 이토 히로부미가 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 우리 안중근 의사 생각하시면 원흉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데라우치 마사다케가 있습니다. 데라우치는 1910년 8월 우리가 한일 강제 병합을 체결당했을 때 그때 조선 총독이었죠. 그리고 이 데라우치가 한 말이 있습니다. 조센진과 명태는 때려잡아야 된다. 그런 말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요시다 쇼인이 한일 미래지향적 협력에 대해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물입니까? 아주 사례가 부적절했고요. 모르면 부적절했다. 인용조차 하지 않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볼게요. 이 내용을. 현 정부에서 이 청와대 참모, 그러니까 조국 수석이 언론사의 실명을 거론하며 공개 비판한 건 이 조 수석이 처음입니다. 일각에서는 17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모습이 떠오른다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같이 화면 보시죠. 음모론, 색깔론, 그리고 근거 없는 모략, 이제 중단해 주십시오. 한나라당과 조선일보가 합창해서 입을 맞추어서 저를 헐뜯는 것을 방어하기도 참 힘이 듭니다. 이런 아내는 제가 버려야 합니까? 그렇게 하면 대통령 자격이 있고 이 아내를 그대로 사랑하면 대통령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까? 언론사를 특정해서 비판하는 게 노무현 전 대통령과 닮았다. 이런 뭐 오늘 보도도 있었는데 김태현 변호사님 이거 한번 같이 보실게요. 네. 조국 수석이 이 경제보복 관련해서 SNS에 올릴 때 민정수석이 이전에 한국인의 한 사람으로서 항의의 뜻을 표명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도 약간의 비판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약간 뭐랄까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SNS를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비판적인 얘기들이 좀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 말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대통령의 비서가 이렇게 외부적으로 본인의 의견을 특히 소관 업무와 상관없는 것들을 밝히는 게 맞느냐라는 그런 비판적인 얘기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마 조국 수석도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민정수석 이전에 한국인으로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이제 전제를 깔긴 깔 건데 예. 아무리 한국인의 한 사람이고 내 개인의 사견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조국 수석이 가지고 있는 직위와 어떤 그런 위상이나 어떤 대통령과의 거리감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조국 수석의 말은 개인 조국, 전 서울법대 교수 조국이 아니라 현 정부의 민정수석 조국의 말로서 대중들에게는 읽히고 또 대외적으로 읽힐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점을 감안을 했다면 본인이 아무리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 하더라도 조금은 좀 자제하는 것이 어땠을까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차장은 어떻게 보세요? 왜냐하면 홍보수석이 했었어야 되는 역할을 민정수석의 역할이 뭐 공직기강을 감시하던지 뭐 이런 주된 역할이 있는데 맞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가장 큰 논란이 사실 그 부분이죠. 지금까지 저희가 계속 조국 수석 얘기를 여러 차례 다뤄온 것도 사실은 민정수석이 역대 모든 정부에서는 다 가장 언론에 노출이 안 됐었죠. 그래서 사실 그렇게 이제 그걸 통해서 인사검증도 하고 물론 여론 수집도 하고 그걸 통해서 대통령 직보도 하고 하는 자리인데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현 청와대에서 가장 언론에 노출이 많이 되는 게 민정수석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논란이 되는 거고 예. 지금 뭐 여러 차례 얘기를 했지만 당연히 언론 대응을 홍보수석이 하는 거죠. 그리고 지난번에 논란이 됐던 건 또 산업부가 자료를 내기 전에 미리 이제 본인의 페이스북에 자료를 올려 논란이 있었는데 그때도 경제수석이 논의할 얘기를 민정수석이 했기 때문에 논란이 됐던 건데 좀 역할 분담이라는 게 청와대 참모하는 게 중요한 거고 그렇죠. 본인이 청와대 위치에서 본인이 어떤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이 어떻게 여론으로 다시 돌아올지를 당연히 고민하는 게 참모인데 지금 청와대에서도 계속 조국 수석 얘기를 계속 물어보죠. 조국 수석이 도대체 청와대가 협의해서 이런 걸 올렸느냐 그럴 때마다 우리 협의 없이 올리고 있다라고 또 청와대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과연 조국 민정수석이 무엇을 위해서 어떤 여론을 만들고 싶어서 또 어떤 청와대의 입장을 어떻게 알리고 싶어서 계속 저렇게 뭔가 본인의 업무와 무관한 얘기를 계속 올리는 건지 참 많은 사람들이 의아할 것 같습니다. 지금 언급된 조국 수석과 지금부터 얘기할 양정철 원장은 공통점이 참 많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만든 최측근 모임 재수회 멤버이면서도 유독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고 있는 인물들입니다. 외환 위기 때
금모기까지 했었던 국민들이고요. 청와대와 정부는 그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되니까 차분하고 냉정하게 가야 되는데 국민들의 지금 여론이 굉장히 좀 많이 이 사안에 대해서 좀 분노하고 있는데 그 여과 없이 전달할 수 있는 기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청와대는 청와대고 민주당은 국민의 분노를 전달해야 한다. 이 양정철 원장의 발언 이후 일본의 경제보복을 향한 민주당의 대처는 수위를 점점 높여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여당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일본 정부 스스로가 자신들이 행한 조치가 목적만 있고 명분은 없는 일방적 침략 행위임을 증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일본은 다시금 국제무역 질서를 무너뜨린 경제전범국으로 기록되는 그런 결과를 맞을 것입니다. 제가 그냥 배종찬 소장님 단순히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양정철 원장의 저런 말 뒤에 또 경제보복 특위에서 경제침략 특위로 바뀌었다. 양정철 원장의 입김이 이렇게 센 겁니까? 양정철 원장 뒤에 뭐가 있을까요? 뒤에. 양정철 원장 뒤에는 여론이 있는 겁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지금 한일 관계 경색에 대해서 세 가지 우리가 공통점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일 강경 대응을 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이 보수 언론을 비판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집권 세력이 한 목소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일 관계는 상당히 우리가 지금의 감정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이성적으로 가야 될 관계도 많거든요. 예. 여당 내에서도 사실은 다른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어요. 안에는 분명히 있겠죠, 그런 목소리. 그래야 되는데 그 목소리를 드러낼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 지지층이 강경 대응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겁니다. 여론조사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면 여러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으니까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40대 화이트 칼라에서 강경 대응하라 이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불매운동에도 힘이 실리고 있죠. 예. 그래서 대통령 지지층들을 견인해가는 데 있어서 지금은 강경 대응이 하나의 답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용어상으로도 그동안 이제 경제 보복이라고 했는데 보복은 원인 제공이 있는 거죠. 누군가를 때렸기 때문에 보복을 하는 것인데 무슨 말이냐? 그게 아니라 일방적인 일본의 태도다. 그러니까 경제 침략 내지 군국주의 망령 도발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프레임을 설정을 해 놓는 겁니다.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되는 경우에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한 국면 전환을 하기가 쉽지 않다. 과연 이 상황에 대해서는 그대로 연출과 전달이 가능하지만 앞으로 한 달 뒤 또 세 달 뒤 한일 관계를 어떻게 갈 거냐라고 하는 물음표는 또 달려 있는 것이죠. 큰 그림을 좀 봐야 되긴 하는데 조수진 부장. 네. 조금 정리를 해보면 청와대에선 조국 수석이 그리고 여당에선 양정철 원장이 그럼 이렇게 항일전이라고 나서는 이유는 이게 다 문 대통령 뜻이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문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지시를 하지 않더라도 예. 문 대통령이 그것을 원하고 있다. 이렇게 두 사람은 읽는 것 같습니다. 조국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지금 청와대 내의 최측근 참모고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당의 어떤 복심 이렇게 지금 공통점도 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은 이번 그 무역 보복 조치 이후에 뭐 죽창을 들어야 된다. 이 죽창가도 올렸지 않습니까? 동학혁명처럼 민중이 나서야 된다. 이걸 호소했고 한 사람은 IMF 때처럼 금모기 운동 이런 어떤 우리 민족의 저력을 나타내야 된다. 민족주의에 지금 호소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닮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두 사람이 해야 할 역할도 비슷하다는 겁니다. 민정이라는 것은요. 조선시대 때부터 변함이 없던 직책이에요. 그러니까 백성의 뜻을 살핀다라는 뜻에서 민정입니다. 그리고 민주연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론을 알아야 그것을 민주당의 정책에 반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왜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합니까? 지난해 10월에 대법원 판결 이후에 우리 정부가 과연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이걸 굉장히 궁금해하고 또 그것이 어느 정도 소개됐을 때 정부가 저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믿고 따르면 되는구나라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그런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이신전심 문 대통령의 뜻일 수밖에 없다. 김태현 변호사님. 네. 다음 주제 넘어가기 전에 저 이거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거 뭐 일각입니다. 저희가 정로로 얘기하는 건 아닌데 최근에 이런 광폭 행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눈밖에 났을지도 모른다. 누가? 양정철 원장이. 근데 여권 관계자 얘기고요. 양정철 원장이 대통령의 눈밖에 났다가 아니라 났을지 모른답니다. 영어로 maybe가 붙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뭐 여의도에 있는 얘기지만 자가 발전도 있고 그리고 또 상대에 대한 음해 얘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 얘기가 진짜 맞는지 아닌지는 문재인 대통령 만나서 물어보지 않아서 확인할 수 없죠. 예. 다만 중요한 건 어찌됐든 간에 여권 내부에 양정철 원장을 견제하는 세력들이 존재한다라는 얘기는 저 말로 미루어 봤을 때 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양정철 원장과 서훈 국정원장의 독대 자리를 사실은 한 인터넷 언론사에서 찍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야 어떻게 저렇게 동선을 잘 알았지? 혹시 내부에서 누가 알려준 것 아니야? 라는 추측이 있었던 적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예. 어쨌든 여권 내부적으로는 양정철 원장이 민주연구원장에 앉아서 내년 공천을 예를 들어서 좀 실력을 행사할 것 같고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는 시도지자들을 만나고 다니는 그런 광폭 행보에 대해서 견제하는 목소리는 충분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본 것과 같은 대통령의 눈밖에 이미 났을지도 모른다라는 여권 관계자의 발언도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팩트 위주의 탑10이 한번 핀포인트 설설설 한번 다뤄봤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경제 보복 또 얘기입니다. 주제 같이 확인해 보시죠.